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미중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관계가 화해 모드로 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에 그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그 트럼프 2기에서는 1기 때보다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 강하게 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압박이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1990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경제 상황이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내용이 좀 벌어지면서 트럼프의 압박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중국에 대해서 협상안을 내밀었는데요. 75일 이내 틱톡 매각 문제를 비롯해서 2020년도에 자신에게 약속했던 2천억 달러 미국 제품 수입을 지금 당장 재개하라는 거고요. 또 멕시코나 인도 그리고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 규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중단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시진핑의 당, 정, 군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관세율이 23%까지 높아졌지만 그 실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는 140억 달러 정도 한정돼서 25%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천둥은 크게 치고 있는데 빗방울은 한두 방울에 그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은 공장은 시장은 이겨낼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중국이 굴복할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많은 해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탈중국화, 공급망 개편에 좀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중 간 디커플링이 이제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화상 처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성 AI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그리고 그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돼서 중국을 대체하는 틈새 시장을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속화될수록 우리한테는 상대적인 이익이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셈법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에 반사이익을 얻어서 수에 대한 수혜 기업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값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은을 봐야 될지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채굴했던 금이 그 국제 경기장, 수용 경기장이죠. 여기 반 정도밖에 채굴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채굴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수요 공급 자체가 불균형 심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이 되는데요.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 9개국이 기본적인 그 새로운 통화라고 하는 유니트에 금이 40%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도 금 보유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현재는 2,284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대중국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상호 관세 부과라든지 다양한 그 관세 정책이 진행이 되면은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그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에서 금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국제 금 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 정도까지는 돌파하는 데는 좀 그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3,000달러를 돌파해서 계속 그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금 투기 그 매수 물량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최고치인 그 30만 장 전후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3,000달러 전후에서는 이 차익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 대신 은을 선호하는 현상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제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 전후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은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0월 고점 대비해서 약 7%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중국 증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향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중화권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GDP도 그렇고 중국 측에서는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매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중국 증시에 그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이 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시장 눈높이에 2% 부족하다는 거죠.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10월 그 중순에 고점을 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조정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라는 표현처럼 이제 전인대가 각 지방서부터 춘절 이후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각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조만간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SOC 사업 투자 확대라든지 소비 진작책, 반도체와 관련된 생성 AI 전략적 지원 산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원안들이 지금 전인대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춘절에서 돌아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 버튼이 눌러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지는 그런 시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정책 호재들, 보조금 주는 정책 그리고 소비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전인대 이후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반등 시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